실업률 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전국 시도지사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려 다양한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구미 선산농협조합장이 아는 사람당에 하나로마트를 짓고 세금 탈루를 도와준 대가로 뒷돈 1억 원을 받았다 구속됐습니다. 6개 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구의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체한 시장을 살리려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잡은 겁니다. 금관과 도자기 같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경주 민속공예촌이 쇠락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3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도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고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현재 경북 북부와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비는 오늘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면서 대구와 경북에 30에서 80mm 더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시간당 40mm 이상 세차게 내릴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침수나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5도, 안동 22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은 28도, 영양은 26도 등 전 지역이 3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토요일에는 가끔씩 비가 내리다 일요일부터 다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취업률 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전국 시도지사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는데요. 지역별로 다양한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17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난 자리의 주제는 일자리 대책이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 일자리에 집중했습니다.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일자리 5,000개, 미래차와 로봇, 의료와 물, 에너지 등 5대 미래 전략 사업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산업구조 혁신의 기반은 구축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있는다고 이 기업들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전략을 대구시 전역을 신기술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대구와 경산대학 16곳과 손잡고 5대 전략 사업에 각각 20억 원씩 지원해 앞으로 4년 동안 혁신인재 2,000명을 배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는 9월 18일 16개 지역대학과 100개의 혁신기업 그리고 대구에 있는 지원기관과 대구시가 혁신인재 양성 협업선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웃 사촌 시범마을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 제도를 만들어 집과 어린이집, 의료시설 등을 갖춘 공동체 마을을 만들면 일자리와 청년 유출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안 하고는 애기 놓는 마을이 안 된다. 그래서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을 만들겠다. 또한 경로당 2곳에 도우미 1명씩을 두면 어르신들의 복지를 해결하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면서 경로당 행복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 개 넘는 일자리가 바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스기사의 임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경기도 공공 일자리 모델과 임금은 적지만 집과 의료 등의 복지를 제공하는 광주 일자리 모델,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 통합 방문 서비스 모델 등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의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구미 선산농협조합장이 뒷돈 1억 원을 받았다 구속됐습니다.
아는 사람 땅에다 하나로 마트를 짓고 세금도 떼먹을 수 있게 도와준 대가였습니다. 조합장은 구미 시의원 3번, 시의회 의장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구미 선산농협은 하나로 마트가 들어설 땅을 지난 2016년 외부 컨설팅을 통해 정했습니다. 새 조합장 63살 A씨가 1년 뒤 취임하면서 터 선정은 없던 것이 되고 결정이 뒤바뀝니다. 돈을 2천만 넘어 들여가지고 컨설팅 했는 거는 묵살 당하고 엉뚱한 부지를 그것도 더 비싸게 주고. 새 조합장은 구미 선산읍 이 주유소 터를 새로운 사업 부지로 정하고 땅을 4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대가로 조합장은 땅 주인에게 뒷돈 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땅 주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유령 법인을 만들어 매매값을 24억 원 낮춰 세무당국에 가짜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4억 2천만 원을 줄였습니다. 농협조합장과 상무가 땅 주인이 양도세를 빼돌리도록 묵인하고 도와준 셈입니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형태다. 수사기관에서 봐도 아주 좀 죄질이 나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미시의회 3선 의원의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A 조합장의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토착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예산이 바닥나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전면 중단됩니다. 규모가 영세한 사회적 기업은 당장 일자리를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 제조업으로 출발해 최근 한식 뷔페까지 사업을 확장한 4년차 사회적 기업 소백 로컬푸드 협동조합.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월급을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지만 최근 지원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가 채용을 하지 말라는 방침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이 지원받은 인건비 규모는 9명에 2,700만 원입니다. 당장 이달부터 지원이 끊기게 됐습니다. 지원금이 안 나오게 되면 대출을 받거나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을 굳이 줄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딴 데 가서 일자리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경북에서 인건비 지원이 끊기게 된 사회적 기업은 110곳, 고용 인원은 700명에 달합니다. 원인은 경상북도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 예산 67억 원이 모두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율 확대 등 정부 지침이 변경돼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됐다고 해명합니다.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89%였거든요. 89%였기 때문에 별 올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예산 부족 사태는 올 초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거라는 것은 올 1월 초부터 벌써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8월 말인데. 경상북도는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는 내년 1월 모두 소급해서 주겠다며 일단 대출을 받아 쓰도록 추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두겠다며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인력을 고용하지 말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6개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침체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잡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안 빈 점포가 있던 1,100여 제곱미터가 새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마트 자체 상품을 파는 노브랜드 매장에다 실내 놀이터와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관이 마련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문화센터도 운영됩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낡고 불편하다는 인식을 바꿔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인들이 먼저 상생스토어 유치에 나섰습니다. 매장이 한 38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130개밖에 운영이 안 돼요. 상인들은 좋은 상품 또 신선한 상품을 저렴하게 팔아서 월배시장이 옛날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인근에 있는 시장이 반대하기도 했지만
함께 홍보와 사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채소나 과일, 수산물 같은 신선식품은 팔지 않고 가공된 축산, 수산물 제품만 판매합니다. 올해 초 대구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혁신도시에 들어서려던 노브랜드 전문점 사업 개시를 2년 연기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당시 대구 진출에 실패했던 노브랜드 전문점은 상생스토어로 대구에 첫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젊은 층이 환호하는 상품과 문화적 콘텐츠를 부합시켜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립 또는 회피 대상이었던 대형마트와 공존이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 농산물 판매 촉진 행사가 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마트 전국 149개 점포에서 열립니다. 경북 과수통합 브랜드인 데일리 상표를 단 사과와 복숭아, 자두 등 지역에서 생산한 제철 과일을 판매하며 시식 행사와 반값 세일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의 분산 출하로 성숙과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관과 도자기 등 우수한 공예품을 생산하는 경주 민속공예촌이 개장 33년이 지나면서 쇠락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주업체의 절반 정도만 남아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속공예촌에서 유기공방을 운영하는 이완수 장인. 아버지에게서 가업을 이어받았고 아들에게도 가업을 전해줄 민속공예촌의 터줏대감입니다. 그러나 이 시처럼 대를 이어 공예촌을 지키는 장인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1985년 개장 당시 입주한 21개 업체 가운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전수자가 없어 공예품 생산을 포기했거나 아예 땅을 팔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고사는 민속공예촌을 살리기 위해 협동조합 측은 남아있는 땅을 매각해 손으로 직접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 20여 명 추가 입주와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안 되고요. 리모델링 할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조성한다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거 목적으로 새로 들어온 주민이 6가구가 되는 등 입주민들의 입장이 제각각인 것이 활성화의 큰 걸림돌입니다. 경주시는 여러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변화된 환경에 맞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공업 지역 안에서 다양한 입주민들 간의 어떤 주거와 공장의 또 산재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300여억 원을 들여 인접한 곳 7만여 제곱미터에 전시와 체험이 강화된 금속공예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 민속공예촌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새 금속공예촌을 만드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기존 민속공예촌의 활성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낙동강 합천 장령보 구간의 녹조 수치가 4대강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의 보호수문 상시 개방은 내년이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경남의 정영민 기자입니다. 낙동강이 온통 짙은 녹색으로 뒤덮였습니다. 합천 창녕보 상류 구간은 지류까지 녹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난 22일 강물을 채취해 분석했더니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밀리미터당 126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4대강 보가동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난 16일 71만 8천 개를 넘어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00만 개를 넘어선 겁니다. 세포수가 100만 개 이상일 때 발령하는 대발생 수준에 이른 겁니다. 짧은 장마로 인해서 이제 일사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수온이 상승하고 또 그에 따른 그 강의 속도가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류에 있는 안동 이마댐물 1,800만 톤까지 방류했지만 거리가 멀어 창녕보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책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농업용수에 필요한 취양수장의 보관공사 예산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내년 6월쯤 낙동강의 보수문 상시 개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평창 고랭지 무에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발생해 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날씨 탓이 아닌 종자 불량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주 MBC의 조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600m에 위치한 고랭지 밭에 새하얀 꽃이 만발합니다. 무밭인지 꽃밭인지 분간하기 힘들고 꿀을 찾는 벌들까지 날아들고 있습니다. 무청에 꽃이 피는 추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이처럼 추대가 올라오면서 무가 정상치의 3분의 1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무꽃이 피면 생육이 저하되거나 멈추기 때문에 무 크기는 제각각, 결국 상품 가치가 없어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꽃이 올라오면은 이 무의 속에 심이 배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장 가서 상품 가치도 없고 이게 쓸모가 없는 무가 되는 거예요. 보통 싹이 틀 때 냉해를 입으면 이 같은 추대 현상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더위가 시작된 6월 초에 파종을 했기 때문에 기온은 문제가 없다며 종자 불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8일이 상당히 더웠어요. 뒤어 죽는 그 시기가 냉해를 입어서 추대가 진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이에 대해 종자를 판매한 농협은 씨앗의 불량 유무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웠다 추웠다 온도대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년보다 추대 발생률은 제가 봐도 조금 많은 거는 같아요. 밤낮 없이 물을 대며 힘겹게 키운 농작물에 추대 현상이 번지면서 발생 원인과 책임을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제주 해안에서 맹독성 해파리로 분류되는 작은 상자 해파리가 발견됐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놀이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주 MBC의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손가락 크기의 해파리가 물속에서 꿈틀거립니다. 투명하고 네모난 몸통에 촉수는 4개로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아열대 지역에 물이 지어 서식하는 작은 상자 해파리로 제주 인근 해상에 자주 출현하는 해파리들보다 크기가 작고 몸통이 투명해 육안으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어 잡으러 들어갔다가 해파리를 봤는데 처음 본 해파리라 너무 무서워서 나왔습니다. 작은 상자 해파리가 제주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것은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동중국해에서 서식하던 해파리 무리가 지난주 태풍 쏠릭이 제주에 상륙하면서 함께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은 상자 해파리가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화끈거리는 증상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피부 괴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거기 때문에 식별이 안 되고 해서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물속에서 따끔거리면 그 해파리 키트를 가지고 소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올 들어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는 모두 870여 건. 해수욕장 개장이 오는 주말까지 이어지면서 물놀이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에 대해 재판부에 엄중하고 원칙 있는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은 공직선거 수호와 선거 부정 행위를 한 공직자의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과 임종식 경북 교육감을 비롯한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영천호와 안개호에 내려졌던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한 달가량 만에 해제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조류경보 관심 단계 기준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영천과 경주 지역에는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일조량이 줄었습니다. 낙동강 칠곡보와 강정고령보 인근 지점과 운문호 등 3개 지점에는 여전히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는 0.08% 올랐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0.2%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이전까지의 시장 상황이어서 정부의 규제 발표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 발표에서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대구 수성구와 중구, 남구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올랐습니다. 내년도 하수도 요금이 동결됩니다. 대구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생각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대구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7.5%로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 90%에 못 미쳐 매년 9.4%씩 인상해야 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는 주민참여 예산사업 총회가 열립니다. 대구시는 오늘 시민투표 결과와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해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 6개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은 140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은 주민참여 예산제는 앞으로 시민참여를 더 넓힐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난 밤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현재 경북 북부와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비는 오늘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면서 대구와 경북에 최고 80mm 더 내리겠는데요. 많은 곳은 시간당 40mm 이상 세차게 내릴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침수나 하천 범람 등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5도, 안동은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8도, 영양은 26도 등 전 지역이 3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종일 흐리겠고 또 많은 지역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25도, 청도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29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1도, 구미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27도, 구미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2도, 영주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8도, 봉화 27도로 모두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토요일에는 가끔씩 비가 내리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